음란물을 보면서 자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틈 사이로 쉬는 소리 같은 것이 새어나오는 걸 들었거든요. 네, 엄청나게 당황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교육 성상담 전문기관 성교육 강사 김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성교육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되는 말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자님들께서 성교육을 받지 않고 자랐던 세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성교육하면 조금 낯설거나 경계하는, 불안해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학년이 되고 아이들이 2차 성징이 일어나고 실제로 아이들이 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걸 느끼세요, 직접. 초등학교 고학년 양육자님들이 실제로 저희한테도 문의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도대체 아이들한테 어디까지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반적으로 막막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아들 사례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최근 들어 아들의 방문이 자주 닫혀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답답하다며 항상 열어둔 채로 두던 아들이기에 의아하게 생각하긴 했죠. 가끔은 잠겨있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무리 문을 잠궈도 엄마의 촉이 있고 제 생각에는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보면서 자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틈 사이로 쉬는 소리 같은 것이 새어나오는 걸 들었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당장 문을 열고 싶었지만 꾹 참고 돌아섰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려요. 저 역시 성교육을 받아보지 않고 자랐는데 이대로 두기엔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애 아빠한테 말해야 하는 걸까요? 네, 엄청나게 당황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소리까지 들으셨다니 징그럽다? 아니면 얼굴을 못 보겠다? 이런 표현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상담을 해오시나요? 네, 특히나 초등 고학년 남자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가 인터넷으로 뭔가 성과 관련된 단어를 찾아봤다거나 스마트폰으로 뭔가 보는 것을 직접 목격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무래도 성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중심에 있는 아이들의 연령이 낮아지다 보니까 사실 이런 고민도 하세요. 우리 아이가 계속 이런 거 보다가 성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위험에 빠지면 어떡하죠? 그러면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 중에서요. 첫 번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당황스러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아이한테 감정을 퍼부으면서 아이가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나와. 어디 이런 걸 보고 있어? 너 그러다 범죄자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감정만 아이한테 쓰레기 버리듯이 막 퍼부으면 아이가 정신이 없고 당황하는 상태에서 쪽팔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뭔지 몰라도 내가 엄청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만 느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다른 거랑 연결지어서 아이를 비난하는 말이에요. 아이가 음란물을 본 행동이 잘못된 거예요, 그쵸? 그런데 네가 맨날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성적이 그 모양이지. 이딴 거 봐가지고 너 커서 뭐 될래? 아이를 완전히 깔아뭉개거나 무시하는 말입니다.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다면 그 행동만 찝어서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왜 그럼 엮어서 비난을 하시는 걸까요?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아이의 태도라던가 성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냥 열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하시면 안 되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3번째입니다. 호기심에 그럴 수 있어. 네 나이 때 엄마도 아빠도 그랬어. 근데 너무 많이 보지 마. 그거 하면 안 되는 말인가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도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뭔가 쿨한 부모 그리고 개방적인 양육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보는 음란물 혹은 야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단어는 이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어가 바뀌었어요. 뭐냐 하면 4글자로 성착취물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되게 헉헉하는 느낌이 드시죠? 누군가의 성을 강제로 빼앗았다라는 뜻이에요. 음란물이나 야동은 너무 가볍고 무책임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는 영상이나 뭐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는요, 실제 피해 영상물들, 피해 사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범죄 피해물을 우리 아이들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성적인 욕구나 호기심은 누구나 있어요. 알려주지 않아도요. 인간은 때가 되면 성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이 포인트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성적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성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민망하다고 피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아이의 성적 호기심을 같이 풀어가 주시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가 만약에 성착취물을 보면서 자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는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위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착취물 보는 거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위는 너의 개인 사생활이니까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해줘야 될 이야기는요, 성착취물을 보는 것 자체는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양육자님들이 헷갈려 하세요. 혼내도 된다는 뜻인가? 이렇게 헷갈려 하시거든요. 명확하고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감정을 쏟아내듯이 이야기하는 건 절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착취물 보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야.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착취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또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피해자가 있다면 어떤 마음일지,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성교육도 성교육이지만 뭔가 한 인격체로서 공감 대열을 가르치면 성장시킨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성교육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교육은 결국 인권에 대한 교육이고요, 또 인성교육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딸들 성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례를 볼까요?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남자친구랑 가도 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냥 어리게만 보이던 딸에게 남자친구라뇨. 황당하지만 사귄 지 한 달이 넘었다네요. 그것도 카톡으로 고백을 받았답니다. 남자아이가 빼빼로데이에 빼빼로를 적고 받아보니 분위기가 고조됐고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둘에 대한 온갖 음모가 퍼졌다나 뭐라나. 결국 남자아이가 먼저 카톡으로 고백을 했대요. 뭐라고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축하해줘야 하는 건지 하지 말라고 말려야 하는 건지. 맞아요. 제 딸도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겠죠. 근데 그게 13살 초등학생일 때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조언을 구해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연애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아이들한테 들어보면요, 쟤랑 너랑 잘 어울려, 혹은 쟤가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가 고조되고 음모를 꾸미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춘기니까요, 아이들이 어제까지는 아무 감정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등교를 해보니 어머, 좀 멋있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감정이 또 동요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양육자님들 걱정이 많으세요. 친구들이 장난인지 폭력인지 모를 정도의 어떤 스킨십이라던가 성적인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불안해하십니다. 우리 아이 연애에 대해서 하지 않아야 될 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초등학생이 연애는 무슨 연애야? 너 연애 같은 거 하다 걸리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몇 살 때쯤 연애할 거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20살이요 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너는 연애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저 3번 사귀어봤어요. 초등학생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0살이라고 대답하는 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양육자님들의 생각입니다. 너 연애 같은 거 하다 걸리면 혼날 줄 알아? 겁을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거나 고백을 받거나 혹은 사귀게 되더라도 어른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날 것 같아서요.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마음 먹고 숨기잖아요.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도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혼날 줄 알아? 너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면 안 되는 말 두 번째는요,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하면 안 되는 말이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애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는 분 있어요.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그런 거 몰라도 돼.
아이와 대화조차 안 하시는 거. 양육자님들이 많이 느끼시겠지만 요즘 아이들 빨라요. 그쵸?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연애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아이가 하지 않더라도 교실에는 있다는 거예요. 옆에 친구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도 그게 뭐지? 사귀는 게 뭐지? 라고 궁금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는데 그러면 아이가 또 어디 가서 궁금한 거를 해결할까요? 인터넷이요. 메타버스에서 만난 친구한테 아바타끼리 사귀는 게 뭔지 알아? 내가 사귀는 거 가르쳐 줄까? 나쁜 사람이 가르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아이와 대화해 주셔야 돼요. 하지 않아야 되는 말. 세 번째는요. 에이 막 이러면서 뭐 걔가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놀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좋아하는 사람 없어? 그럼 고백받은 적도 없어? 야 너는 어떡하냐 큰일 났다. 너 인기도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놀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반대네요. 네, 완전 반대예요. 예. 아시잖아요. 사춘기는 굉장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런 장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깊이 박혀서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은요. 연애를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능력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 선생님 저 아직 모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13살. 네, 13살인데 모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능력이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는 인기도 없어? 이런 식으로 놀리거나 왜 너는 연애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꼭 해주셔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연애란 어떤 의미인지 좀 물어봐 주셔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은 사귀는 건 무슨 뜻이야? 친한 친구랑 진짜 사랑하는 친구랑 사귀는 친구랑은 뭐가 다른 거야? 이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러게 근데 친구랑은 좀 다른 감정인데 자기의 감정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사귄다는 거는 뭔가 좀 특별한 관계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현실로 가져와서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떤데? 이런 대화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가 이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첫 번째랑 같이 연결지어서 대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연애는 어떤지, 둘 사이에 규칙이 있는지, 연애하고 데이트하면서 손잡거나 스킨십 할 수 있거든요. 사귀는 사이니까 또 성적 호기심을 서로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대화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시뮬레이션 돌려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은요,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범죄가 일어난다 그러면 때리면 되죠. 가해자가 갑자기 와서 만지면 어떡해? 업어치기 하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이들이 어떡하지? 많이 당황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 이런 대화들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해야 될 말은요. 아이가 연애를 시작했다면 무조건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철수는 잘 지내니? 철수는 요즘 뭐 관심이 있대? 둘이 뭐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엄마 아빠한테 꼭 숨김없이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는 끝까지 네 편이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든 좋은 일이든 꼭 이야기해줘.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님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아이들이 보는 성교육책 너무 야해요. 적나라한데 이거 애들한테 보여줘야 되나요? 그러지 마세요. 애들 책 가지고 왜 자꾸 야하다고 얘기하세요. 아니 어느 전문가가 아이들 보는 책 만들면서 아니야 각도가 적나라하지 않아. 더 리얼하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전문가 없거든요. 그 성관계 그림을 아이들 교육용으로 그리는데 딱 1년이 걸렸어요. 엄청 신중하게 그리는 거고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하시나요? 아이들한테 이제 생명탄생이나 사랑을 나누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성관계를 하고 있는 그림이 있더라도 뭐 이렇게 징그럽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너무 좀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우리가 적나라하다, 야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요. 어른들의 필터로 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경험치가 없어요. 그걸 딱 보잖아요.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그림이라던가 이런 거 보여줬는데 초등학생들이 쌤 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애들은 뭔가 아는 애들이에요. 성교육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깔끔하게 똑 떨어지게 전달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고학년이 되면서 정자난자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만나냐고 물어보는데 도저히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정자난자가 만나는 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즉 정자가 어디서 만들어져서 몸 밖으로 난자한테로 갈 때는 어디로 나가는지, 그리고 난자는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난자를 만나러 가려면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왜 정자 난자가 만나려면 성관계를 해야만 하는지를 설명하신다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너무 어렵다 하시면 아이들이 보는 성교육책 보시는 게 꿀팁입니다. 자, 우리 아이 키우면서 성교육 정말 막막하고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단호하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아이가 배가 고픈데 밥을 먹이지 않는 거를 학대라고 합니다. 아이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학교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도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방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성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저는 이것도 방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교육은요,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일 수 있는 교육이 아닙니다. 성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주위에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전문가도 있고요. 이런 좋은 유튜브 컨텐츠도 있고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셔서 저희가 함께 전략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 엄마 아빠는 너를 낳고 키웠지만 그래도 너를 존중하기 때문에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 그게 존중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서로 존중하자 라는 거고요.